자,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클립스에서 서버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서버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라운드2는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로젝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서버를 등록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에 서버 스텝을 활용하죠. 여기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퍼스펙티브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단에 서버스라는 탭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뉴라고 해서 서버 하나를 등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라운드 1에서 서버는 설치를 했죠. 보시면 요거 스크롤을 활용하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아파치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아파치에 우리가 설치한 서버는 톰캣 6점대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톰캣 5.5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버전들은 자기가 설치한 기준에 따라 갖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톰캣 6점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이 톰캣 6점대의 위치, 여기 브라우저 보이시죠? 6점대의 위치는 아마 그 라운드 1에서 제가 설치를 했을 때 C루트의 자바라는 폴더에 우리 스터디라는 폴더 속에 아파치 톰캣 6.0 이거 있었죠. 톰캣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치했느냐라는 거는 이거는 윈도우 시스템이 가지도록 설치했고 이건 소스 버전으로 설치했잖아요. 저는 소스 버전으로 설치한 이 톰캣을 사용할 겁니다. 이 이클립스하고 연동할 때는 소스 버전으로 설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0.3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JR리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캐치하는 부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넥스트를 눌러보시면 어떤 프로젝트, 여기에 라운드 1과 라운드 2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웹 프로젝트로 만든 건 라운드 2밖에 없죠. 라운드 0이란 아까 예시적으로 사용한다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잖아요. 자바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는 지금 02밖에 없다.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듈을 잘못 설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듈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듈에 대한 영역이 뜨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모듈 스펙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즘 이클립스나 아니면 톰캣 이러한 것들이 버전대가 서로 간에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정을 하실 때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럼 내비게이션 바를 열어서 쇼뷰 내비게이터라는 것을 여시면 세팅스라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세팅스라는 영역에 보시면 이쪽인가요? 코어에 이제 프레퍼런스라는 것을 열어보시면 지금 1.6이라고 되어 있고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있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기 있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jst.web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jst.web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3.0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톰캣 7에서는 3.0이 인식이 되는데 톰캣 6 버전 때까지는 2.5까지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의 버전을 2.5로 내려주시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2.5로 내려주시고 여기 그냥 코어 XML 패시트 코어 XML 이 부분만 2.5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관계 있는 세팅이 아니고 내비게이터 이쪽 바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엉뚱한 거를 너무 많이 열었네요. 저도 위치를 지금 까먹고 있어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컴파일런스 이러한 것들은 1.6이 다 맞으니까 다른 환경 설정들은 관계가 없고 여기에 있는 세팅스 영역에 프로젝트의 패시코어 XML 얘에 대해서만 설정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서버라는 탭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6점대 서버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얘는 디폴트로 가고 2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상단에 발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add를 시켜서 라운드 02를 add 시킨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톰캣 6.0 서버 at localhost라고 해서 여기 하나가 라운드 02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버 시작시켜 볼까요? 이제 서버가 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스타트 시키겠습니다. 스타트. 액세스는 뭐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스타트가 완료되면 콘솔 창에 뭐라고 뜨게 되냐면, 콘솔 창을 최대로 확대해보면 서버 스타트업 인 1422ms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에러 메시지 하나도 없이 이렇게까지만 뜨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스타트 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웹브라우저 같은 거, 뭐 크롬이나, 저는 주로 크롬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정리하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버 기동시킬 때 뭐 127.0.0.1을 해도 되고 로컬호스트로 8080 이렇게 접속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여기를 8080으로 했었죠. 그래서 라운드 언더바 02 라는 부분을 들어가시게 되면 80으로 했었나요? 우리가 소스 버전 설치할 때 80으로 했었나요? 80 맞네요. 그 소스 버전이 80이고 우리가 실제 그 윈도우에 설치 버전으로 설치한 거는 8080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죠. 자, 여하튼 그러면 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포트 번호 80 치면 80은 자동으로 사라질 거고 라운드 02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뭐 여기 환경은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 부분에서 뭐라고 적으시냐면 HTML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register.htm HTM으로 작성을 했었죠. 요 앞에 대문자 맞나요? 대문자가 여기에 보시면 register.htm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자, 해서 HTM에 들어가 보시면 앞서 제가 사용자 화면에 보인다고 했던 네임, 아이디, 패스워드가 보일 겁니다. 네임은 김승현, 아이디는 KIMSH1234 해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오류가 발생했네요. register.jsp 자, 어떤 오류일까요? get parameter value는 get parameter value가 정의되지 않았다? request.get parameter? 제가 메소드 이름을 혼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get parameter value라고 하는 것은 애플릿에서 사용하던 그 값이고요. 여기서는 request.get parameter라고 해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하게 되면 지금 한글이 깨져서 넘어왔는데요. 김승현님, 당신이 요청한 데이터는 ID KIMSH, 패스워드는 1, 2, 3, 4입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넘겨받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한글 깨진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렇게 해서 김승현이라는 이름을 보내고 다음과 같이 KIMSH ID 그 다음에 1, 2, 3, 4를 이렇게 전송을 시켜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요 이름이라는 영역이 만약에 널이라면 못 넘어가도록 했었잖아요. 정말 그것도 처리되는지 한번 가입 버튼을 눌러보면 밸리데이션이 체킹이 안 되었네요. 체크폼 됐었고 이름이 널과 같거나 혹은 name.length가 0값과 같으면 이름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리프레시 시키고 KIMSH 해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름이 비었다 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고 화면이 멈춰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정상적으로 어떠한 값이라도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 정상적인 값이 다음과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아무런 값도 없는 상태에서 체킹을 하게 되면 밸리데이션 체킹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글이 왜 깨졌는지 한번 볼까요? 김승현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한글이 깨졌죠. 자, 넘겨받은 데이터 여기에서 get 방식으로 보냈군요.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set 캐릭터 인코딩을 EUCKR 넘겨받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는데, get 방식 요청은 시스템의 요청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 시스템의 요청을 받게 되는 거라면 시스템 설정을 봐야 되겠군요. 뭐 한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구성은 좀 해두죠. server.xml에서 자, 이 부분은 지금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글을 처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군요. URI ENCODING EUC-KR. 자, 요게 get 방식에 대한 한글 처리 영역이고, 그다음 포트 번호가 지금 8080으로 되어 있네요. 자, 됐으면 서버를 다시, 저는 속성 같은 것이 바뀌면 서버를 이제 다시 시작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고 스타트를 시켜 주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깨지니까 그 소스 자체를 일단은 그 포스트 방식으로 먼저 통신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 주석 처리했던 거 다시 풀고, 그 다음 여기를 get 방식이 아닌 포스트 방식을 하게 되면 넘어오는 데이터를 얘가 받아서 한글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get 방식은 아마 조금 전에 바꾼 그 형태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적용이 안 되어서 처리된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서버를 리스타트를 시키고, 지금 바꾼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메소드 방식을 포스트로 바꿨고, 이쪽은 조금 전 코딩과 동일하게 그냥 놔두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포스트로 바꿨으니까 화면 리프레시 시키시고 김승현 하고 1, 2, 3, 4 하시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는 거기서 한글 변환하는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처리가 된 거고요. get 방식일 때는 제가 요 부분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get 방식일 경우에 얘가 그 데이터를 get으로 해서 전송을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우리 속성 설정 중에서 우리 소스 버전으로 설치한 아파치 톰캣에 보면 콤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콤프라는 폴더에 보시면 server.xml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이 server.xml 영역에 그 우리가 포트 번호 설정하는 영역이 있죠. 이 부분에 URI 인코딩에다가 인코딩 값을 설정해주면 get 방식에 대한 모든 인코딩 변환을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바꿔놓고 서버를 다시 죽였다가 이거를 바꿔놓고 저거를 냈었어야 되는군요. 자, 보시면 지금 서버를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서버 자체를 없애야 돼요. delete. 서버 자체를 없애고, 제가 그걸 생각 못했군요. 다시 get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get으로 해서 만들어 두시게 되면 굳이 얘를 변환을 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다시 원래대로 get으로 돌렸습니다. get으로 해서 돌려두면 이제 서버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서버 만들잖아요. 이 서버를 만들 때 뭐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이클립스에서는 톰캣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톰캣에서 직접 바꿔놓고 여기 읽어오는 변환 작업을 안 했죠. 그래서 새로 서버를 만들어 주시면 새롭게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드를 시켜서 다시 실행시키면 이제 get 방식에서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웹 쪽 관련해 갖고는 이렇게 연동되는 시스템이라든지 함께 동작을 시켜줘야 되는 것, 그리고 이클립스와 같은 IDE를 사용할 때 서로 언제 그러한 값들을 가지고 온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킹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죠. 레지스터 점 해서 만들어 두고 나서 김승현 KIMSH 테스트라고 할까요? 하시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get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이 정상적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get 방식일 경우에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메소드 방식 get 그리고 레지스터에서는 이 부분이 굳이 필요 없이 작업을 해도 한글 처리가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오류를 좀 발생시켰는데, 이 오류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을 조금 아시게 되었네요. 일단 이 부분은 서블릿 파트에서 한글 처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은 www의 이제 프로토콜 통신 규칙에 맞도록 작성된 사용자와 서버 간의 통신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웹 프로그램은 서버의 시작에서부터 서버의 종료 시점까지 큰 흐름을 내포하고 있는 실행 주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내부의 실제 동작 영역을 스레드를 통해서 관리한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의 요약이고요. 웹 프로그래밍은 사용자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과 HTML, 자바스크립트죠. 서버 측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서버 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이 모든 프로그램의 공급자는 서버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가 개발해서 서버에 둬야지 이것들이 서로 다 작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이제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하고 클라이언트 측, 서버 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등의 이제 웹의 기반이 되는 이제 랭귀지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